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이번 소식은 트럼프가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죠.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저도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정말 호불호를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타고났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 판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주먹을 쥐고 나가면서 불끈 그 지지자들에게 행동하는 모습과 상징을 보여주면서 퇴장하는 모습은 정말로 미국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계 한국인들 비롯해서 저한테도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저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나, 상황 판단이 저렇게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에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거의 확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제 언사에 거침이 없죠. 그래서 대만 관련해서도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죠.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재집권을 하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만은 방어를 위해서 미국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또 미국은 대만에 있어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TSMC 관련해서 한마디 했죠.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에 100%를 가져갔다는 의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TSMC가 폭락을 했죠.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특히나 안보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는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만 정부 쪽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리는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도 이미 말이 나왔고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현대 중국 연구 센터장인 자크 델라일은 트럼프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는 트럼프에게는 동맹의 어떤 입장이나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 고려보다는 경제적인 면을 더 따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은 사퇴를 했죠. 그만큼 트럼프의 기세는 지금 굉장히 맹렬합니다. 대만에서는 아마도 무기를 더 사든지 방위비는 따로 내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대만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무기를 더 사는 방법과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더 중요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러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만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다 대비를 하고 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죠. 돈을 내지 않으면 대만의 안보를 담보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트럼프가 발언을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대만에 침공이 온다면, 중국의 위협이 있다면 도와줄 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도울 수 있느냐, 제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 외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먼저 앞장을 서야 일본이 들어오든 한국도 도와주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 움직인다?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한국도 당연히 그러기 힘들겠고요. 트럼프의 그 동맹에 관한 그 거래적 접근 방식은 여러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려를 많이 낳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에는 대만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죠. 조금 압박하는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표에 이득이 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대만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앞에서 우리 돈 많다, 우리 이제 잘 산다,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영수증을 내밉니다. 트럼프는. 최종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좀 더 시련이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뭐 한국도 대만도 잘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태풍 개미에 대한 소식입니다. 태풍 개미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예보로는 대만으로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보로는 그 목요일 날 대만 타이베이를 바로 스쳐서 지나간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비행기 탈 일이 있는데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아마도 대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분들은 저처럼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태풍이 대만 쪽으로 타이베이를 스쳐서 지나간다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당연히 여기 이제 뭐 타이베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행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태풍이 타이베이로 바로 들어온다고 지금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살아보고 느낀 바로는 항상 이렇게 변합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나라도 왜 한라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한라산을 통과할 수는 없고 조금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대만은 작은 나라 같지만 4,000m 산이 있죠. 3,000m 산은 동쪽에 그 200개 이상 쭉 동쪽을 그 따라서 2,000m가 넘는 산들은 뭐 즐비하죠. 3,000m 산이 뭐 20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쪽으로 조금 더 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은 태풍도 있으니까요. 제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간 본 바로는 조금 더 그렇게 태풍이 좀 높은 산을 피해서 진로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요. 그래서 현재로는 목요일 날 타이베이에 가장 가까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태풍 그 4호죠. 그 파피르는 그 대만과 좀 멀게 그 대만 저 먼 남쪽으로 해서 지나가서 중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날씨를 보면 이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계속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예보니까 최고 온도도 이제 뭐 30도, 33도 조금 평소보다는 낮다고 이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완전히 뭐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타이베이의 날씨는 계속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늘도 이걸 녹음하고 있는 날도 월요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36, 7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낮의 온도는요. 그리고 체감 온도는 45도까지 거의 항상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이상하게 스콜성 비가 오히려 안 옵니다. 그래서 밤에도 덥고 이 더운 열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되는 그런 온도보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저는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덥습니다. 단지 외국인인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고요. 대만인들도 엄청나게 더워합니다. 대만인인 저희 와이프도 너무 덥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런 날씨는 8월 말까지는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랬고요. 원래 대만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조금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요. 9월 달에도 한국의 한여름 날씨죠. 그래서 7월, 8월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동남아보다도 더 더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나오면 아마 헉 하실 겁니다. 한국도 이제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도 많이 오죠. 건강에 모두 조심하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대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